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시간 내부자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일단 연휴를 3일 앞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다면 사실 지수는 파란불을 켰을 텐데요. 일단 두 분이 과연 반도체가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불기등을 뿜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망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은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고모님. 업인데 이게 시장 전체의 업은 아니잖아요, 오늘 시장은. 예,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좀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보다도 이제 그 미국의 그 부채 협상 한도 얘기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게 엉키다 보니까 이게 또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차피 지금 뭐 풀릴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한번 그런 일이 겪었고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 크게 한번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 경험을 봐서는 아마도 될 거다. 만약에 안 된다면은 만약에 그런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도 하락되고 뭐 공무원 월급부터 했고 모든 게 또 문제가 돼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일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이 결과적으로 타결이 된다 그러면은 없던 재료가 새로 생기는 쪽으로 보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에서 반도체 넘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가 어제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급등을 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우리가 또 받았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오른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일단 미국에서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한 잡음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 업종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새로운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 발견됐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김은수 대표님은 어떤 의미에서 업을 주셨나요? 오늘은 친하게 지내요. 네. 네, 그렇게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네. 오늘은 바람이죠. 바람이 좀 섞였고 한 그래도 3일 쉬는데 네.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바람이 담긴 마음에서 들었는데 아마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휴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오늘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역시 주식 삽니다. 당연히 사겠죠. 엔비디아가 보여주면서 나가는 그 보조를 누가 맞추겠느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겠죠. 그래서 사기는 사는데 이들도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다 알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거. 근데 좀 덜 오르게 하고 싶은 상황이다 보니까 선물로 교란하는 현상. 어제도 이게- 그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선물을 계속 파는 거다. 오늘도 그 눈치를 보면서 네. 그 시장에서 약간 그런 바탕을 깔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네. 사고 싶은 건 산다. 음. 그들의 전략에 저희도 맞춰간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들의 전략에 맞춰가는 전략은 업종을 잘 골라야 되고 업종 안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오늘도 달려가고 있고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딱 요 조합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했을 때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보게 하셨던 분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상승한다가 그냥 헤드라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내내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또 상승을 보여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더 무게가 또 신뢰성 있게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OX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고은이 근데 반도체의 뜨거운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나 또 가파르게 한 번에 오르다 보면은 이게 빨리 오르고 빨리 또 떨어지는 그런 것을 좀 우려하거든요.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섹터는 아마 올해 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예, 뭐 빠르진 뭐 빠르게 올라가도 좋겠지만은 네. 뭐 빠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작년 한 1년 전에 고점을 찍고 폭락을 했거든요. 3,633인가 고점을 찍고 거의 2,000
무너지기 전까지 2089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게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높이 올라온 것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 무려 25%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가 폭이 30%니까 뭐 네. 가능한데 미국은 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지진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좀 주가가 표시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1분기 실적이 2월부터 4월에 이게 1월 결산법인이에요.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2월하고 4월 결산에 지금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서프라이징하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상이 지금 110억까지 나오고 1분기 실적이 65억 컨센서스 72억이 나왔는데 2분기는 110억 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그렇게 좋아진다면 하방이 계속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쵸.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거의 1조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1,400조인가요? 우리나라 예산의 3배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아니라 그런 센터에 집중돼서 거기에 칩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칩이 기존의 칩이 이제 가속 컴퓨팅 되면서 좀 더 다른 AI와 연결되는 그런 가속 칩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연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엔비디아가 그런 쪽에서 끌고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뭐 당연히 뭐 칩 관련 주대든지 그거에 칩을 하기엔 전공정 후재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을 본다면은 진짜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을 쭉 우리 임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세부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우리가 뭐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요새 막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서 뭐 칩 얘기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편하게 이 하십시오. 반도체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지금 김민수 대표님이 가장 요거 기대된다, 집중하고 계시는 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세부는 휴양지고요. 세부. 네, 세부는 좋죠. 휴양지지만,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래서 사이클로 보느냐, 아니면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네.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전공적이고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의도, 그러니까 즉 파운드리를 키워서 그와 함께 다른 쪽은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후공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또 한 단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다음에 선단 공정부터 미세화 공정까지 가장 강력하게 끌고 가겠다라고 네. 하면 EUV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세부적인 전략은 하나, 둘, 셋 하나씩 다 좋은 종목들을 사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 최근에 사실 근데 후공정 쪽이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김민수 대표님의 뭔가 투자 철학에서 반도체 쪽에서 고른다면 네. 어느 분야로 고르시겠어요? 그냥 이럴 때는 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 예. 다 하면 뭐 ETF로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종목씩?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과 함께 전공정 쪽에서는 이제 보통 보면은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마 EUV랑 겹치는 쪽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EUV가 앞으로 보여줄 거를 생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업종계 새로 납품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에 대한 변화를 체크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올라갔던 뭐 동진 세미캠의 변화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쪽과 또 찾아보시게 되면 또 EUV 관련된 쪽에서 국산화하는 회사들 꾸준히 나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뭐 종목은 조금 이따 얘기하시죠. 아니요, 지금 얘기할게요. 말 네. 나온 김에 그러면 두 분의 탑픽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어제 화해성 DS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하나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탑픽을 하나 더 꼽아 주시. 근데 탑픽은 사실 하나여야 되는데 그 네. 분야별로 다른 거죠. 해성 DS는 어제 약간 반도체 패키징 이쪽이었고 또 다른 차량용 분야에서 쪽이었죠. 네. 차량용. 네. 오늘은 시장에서 잘 모르는 엔비디아 관련주가 있는데 뭐예요? 주가도 안 갔습니다. 뭐예요? 이런 거 사봐야죠. 시장이 왜 몰랐을까요? 네, 한미 반도체만 관련된 장비 업체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우스도
장비 업체입니다. 제우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4% 넘게 오르나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회사가 세정 장비 쪽에 한 매출의 65% 갖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사이로 펌프라고 합니다. 아, 좋은 거겠죠? 네. 자세한 거는 사이로 펌프 글로벌 1위입니다. 이런 쪽에서 세종 진공 펌프 나가는 과정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HBM3 다 아시죠? 이제는요. 네, SK하이닉스가 하도 엔비디아에 얘기해가지고요. 공급합니다. 네. 근데 거기 비하 홀을 뚫는 장비는 한미 반도체가 하는데 비하 홀을 보면 요만한 장비인데 거기에 세정하는 거는 제우스가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같이 수혜를 보겠죠. 그 연관이 클리닝 있군요. 관련된 쪽에서 전혀 주가도 다 한미 반도체만 보고 계신데 같이 연결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보니까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보니까 작년에 점프업을 했고요. 올해도 이 상황 그 이어간다 그러면 500억대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시총이 아직까지도 3천억이 안 된다.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탑픽은 제우스 확인을 해봤고요. 임고모님은 어떤 정보의 탑픽 꼽아주시겠습니까? 덕산 하이메탈 덕산 하이메탈 봤어요. 오늘 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부터 좀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고 네. 오늘 거의 590만 주 오늘 엄청 거래량도 엄청 늘어났네요. 터졌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급이 한번 터져야 돼요. 네. 터져서 일반 투자자의 시각에 들어와야지 거기에 또 매매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지금 빠지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태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엔비디아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그 숄더 볼이라는 거를 생산을 해요. 근데 네. 숄더라는 게 이제 땜질하다 납땜하다고 볼은 볼이에요. 쇠구슬 같은 건데 이것이 이제 그 기판 패키징 기술의 후공정 쪽인데 칩하고 기판하고 떼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볼로 해서 이제 떼워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공정인데 이것은 거의 일본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게 국산에 성공한 게 이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국산에 성공하면서 올해 저 공장 증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글로벌 업체 2위에 부각이 돼 있고 거기다 이제 마이크로 숄더볼에서 더 초소형이고 그 초정밀한 고부가 가치 제품인데 이것은 글로벌 1위 업체의 이 회사가 그러면 주로 납품하는 게 뭐 당연히 엔비디아 있고요. AMD, 인텔 이런 쪽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재작년 실적 올라갔다 작년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흑자로 넘어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여러 가지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은 네. 이 회사의 실적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어제 오늘 오르긴 했지만은 네. 하루 이틀 다시 조정을 보인다 치면은 그때는 아마 타이밍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로 탑픽 덕산하이메탈과 제우스 확인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반도체 얘기보다 김민수 대표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네요. 뭐 이상한 거 아니고요. 네. 친해지길 바란대요. 근데 사실 아. 저희가 뭐안 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오후 방송에 우리 김정현 앵커한테는 되게 잘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택택택 하시는 게 너무 저를 좋아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케미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죄송합니다. 맞겠죠, 여러분. 네. 네. 자, 이어서는 반도체 섹터 이어서 어제도 확인했었는데요. AI에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두 분의 의견, 어제 우리 김 대표님은 이미 말씀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혹시라도 하루 동안의 변화가 있을지 두 분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일 고모님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아리까리 합니까? 아니, 세모입니다, 세모. 아, 세모 네, 의견. 네. 왜 세모는 없네, 여기. 왜 그러실까요? 어제는 오 의견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인데,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름에 AI 달린 회사 네. 아니면 뭐 우리 AI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또 성과가 못 내고 있는 회사 기술은 이렇게 있는데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그렇죠. 회사. 그런 쪽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쪽에서도 분명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쪽은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는 쪽에 하나가 AI 의료 관련된 쪽 AI 많이 얘기 이쪽은 나오고 있죠.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돈 안 되는 AI는 하지 말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이제 보통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유상 증자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증자를 해서 앞으로 성과를 이끌어 나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세팅하는 기간 동안에 실적 안 나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봐주기보다는 기다리기보다는 끝나서 성과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는
무늬만 AI는 조심하자. 차라리 성과 나오는 AI 쪽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과 나오는 AI는 뭐가 있죠, 지금? 성과 나오는 의료용 AI 말씀드렸고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은 뭐 루니뷰노부터 JLK까지 아, 최근에 시리즈 쭉. 좋았던? 근데 이걸 보면은 재무구조 보면서는 아유 이거 뭐 적자 이렇게 심한데가 아니라 적자보다 매출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기조를 마련해 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성장 쪽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매출이 늘어나느냐 네. 이 여부를 좀 봐 가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네. 성장 중에서는 CU박스라고 있습니다. CU 박스. 네, CU박스는 우리 이제 또 에코님 같은 경우 이거 딱 보고 뭐 100점 만점에 100점 이런 거 얼굴 인식 이런 쪽으로 가는 죄송합니다. 네. 침 뱉지 마시고요. 방송 중에 이렇게 침 뱉고 그러시면 안 죄송합니다. 됩니다. 네. 이런 거 확인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어떤 성과 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공항이나 또 이제 관공서나 인식할 때 많이 쓰겠죠. 그쵸. 나가서는 또 AI 페이라고 그래서 아니 저 페이스페이라고 그래서 네. 얼굴 보고 그냥 바로 카드에 연결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오. 그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성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성과 나오는 부분들 확인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우리 인고모님께서는 AI에 대한 O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얘기했을 때는 김 대표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고모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보시고 O 의견 주셨을지 궁금해요. AI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온 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쵸?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할 때 AI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자동차가 인간의 손을 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냐.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다가 작년 말부터인가 챗 GPT 얘기 나오면서 또 AI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생활에 실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AI가 나오는데 네. 지금 AI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그 연결된 로봇주들 이런 게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여기서 더 빠질까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은 거의 바닥은 친 거 아닌가라는 쪽에서 AI를 보자는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은 당연히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더 이상 나빠지는 것보다는 좋아지는 쪽으로 봐야 되겠고 주가도 어떤 열풍이 불렀을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버블이 꺼지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바닥권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CRF 같은 게 지금 엔비디아 연결되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오르다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황이 좋아지려면 업종 자체가 동반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AI 쪽, 로봇 이런 쪽도 제가 보기에는 툭 튀어나오는 종목이 대장주 깃발을 들고 올라가지 같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렇게까지 연결되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지금 CRF 같은 종목, 기술을 다는 종목들이 급등한 이후에 그 차익 매물을 소화해내고 좀 조정을 받고 그렇게 만약에 차트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서 일단 올라가는 쪽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반도체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고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사실 몇 해 전에는 그냥 4차 산업혁명이구나 관련된 산업이 이렇게 있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어서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제가 사실 문과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왜요? 아니, 같은 문과입니다. 문과신데 네. 되게 잘하시잖아요. 많이 발전을 역시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관계를 하죠. 돈독히 하기 위한 제스처죠.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오늘은 방송 시간 때문에 제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드립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주항공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업이었다가 다운으로 돌아선 섹터입니다. 어제 드디어 누리호 발사가 3차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와, 우리나라의 이런 우주항공 기술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두 분의 섹터에 대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엇갈리네요, 이번에도. 우리 김민수 대표님 O 의견 주신 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시는 그렇습니다. 건지. 네. 그냥 뉴스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특성이죠. 그쵸. 세론됐다고 주가 빠졌다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한국의 성과들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4차 누리호 발사가 2027년이다. 오, 아직 멀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더 모멘텀 없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이의 모멘텀은 또 충분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반기까지 들어올 이제 저궤도 위성과 함께 특히 이번에 탑재한 위성이 큐브 위성입니다. 그만큼 그렇죠. 한국도 위성에 대해서 그만큼의 자신감이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수직 계열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은 충분히 있다라고 봤었을 때 주가만 흔들리지 그 나머지 상황들은 여전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 한쪽에서 또 하나 이제 우주항공으로 크게 보게 되면 방산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과 함께 나오는 통신 쪽이나 네.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또 이제 민간 항공기 MRO 사업이나 우주 원소재 이런 쪽도 쭉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도 수주를 받고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혹시나 세론 때문에 주가가 밀려서 지지권까지 내려온다. 또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임고모님의 의견을 좀 간략하게 들어볼 텐데 X 의견 주신 거는 단기적으로 봐야 단기적으로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괜찮고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그쵸. 가능성을 봐야 네, 되지요. 이게 37만 개 부품이래요. 자동차보다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그렇죠. 게 우주항공 하나 발사체 만드는 네. 거예요. 거기에 뭐 3천 개 업체가 지금 연결이 돼 있다 그러는데 네. 자동차보다도 진짜 많은 것 같다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1차 발사가 연기되고 2차에서 궁금했으면은 성공했다면 오늘 올라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늘 좀 전체로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쪽이 뉴스는 아닐까 한다. 생각해서 네. 전 개인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가 완전히 이제 그 KAI를 넘어서서 이제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 지분보다는 개인지 민간 쪽으로 지금은 가는 쪽으로 본다면은 그쵸.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네. 되겠다.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심 있게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축이 돼서 이게 점점 더 민간 기업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과연 실적으로 향후 몇 년간 찍히게 될 기업들은 우리가 옥석을 좀 잘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내부자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고문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